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결국 2월 내 판결이 불가능해졌으며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묵묵부답인데다 특검 연장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두 헌재 재판관은 탄핵 기각 심증을 붙였고 여권은 최근 세 번째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결국 이경미 재판관 퇴임 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는 그런 루머까지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야 3당 대표들이 어제 긴급 회동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과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정치 세력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는 그 다음이다.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몇 달째 지켜보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 좀 끝을 냅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으로 한 이 루머. 네네. 이 루머는 사실 지지난주 정도부터 있었어요. 네. 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돌더라고요. 네. 지라 씨도 돌았었고요. 예, 그죠? 예. 예. 점점 좀 구체적인 스토리 라인, 그리고 저도 들었었는데, 이게 인물명도 막 등장하죠. 네, 구체적인 재판관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 언론에 계신 분이나 이 찌라시를 받아보신 분이나, 여의도에서는 이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이 있으면은 의뢰 등장하긴 해요.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그 업계. 법조계도 업계죠. 예, 전망 정도로 이해할 예.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 업계의 루머일 수 있고 그랬으면 저도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구사한 지연 전술. 저건 지연 전술이야 누구나 봐도 뻔한데 그냥 구사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실효를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대면 조사 거부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된다. 무슨 10일 날 9일 10일 이런 얘기 하는데 9일로 밝혀졌다고 그 말이 되나요? 9일 날 하루 전이라고 밝혀진 게 대면 조사 거부 이유가 안 되는데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특검은 당연히 연장된다고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여야 합의가. 원래 이제 100일로 하다가 70 플러스 30일로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30일은 무조건 연장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여야 합의였거든요. 70 플러스 30이고 30일은 자동 연장되는 거로 거의. 안 할 것 같고. 거꾸로 이제 검찰 인사를 해서 특검이 그동안 구축한 성과도 와해시킬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도 여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 정황인데 어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이걸 종합하면 이런 루머를 믿고 싶지 않은데 과연 이런 일이 전혀 없을까? 개연성은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야삼당이 모여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처음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때는 흔히 등장하는 루머이지 그게 가능하겠어 그랬는데 점점 걱정을 하는 거죠. 만에 하나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 루머는 루머에서 함정 추론에 단계로 격상이 되는 거죠. 예. 3월 13일 넘어가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일정은 완전히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오리무중.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정치 일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게, 국정 자체가 12월까지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모든 게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예. 난장판이 되겠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는 그 다음이고 이 조속한 결정 있어야 되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여기는
바른정당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다시 왔다. 예. 지금 한 13% 정도 반대하는 14% 반대하는 13%에서 80%가 이렇게 계속 농락돼야 하는가, 이거 계속 지켜보는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다들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오고 있다. 최근은 아마도 이제 점점 긴장이 고조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자, 관련해서 제가 1,500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특검이 오늘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쪽은요, 대면 조사가 9일로 못 박아 나간 보도를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주체로 특검을 지목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 격앙된 반응은 보통은 이제 화가 났을 때 격앙되잖아요. 저는 이제 반가워서 격앙될 수도 있다고. 핑계가 나왔다 하고 너무 반가워 격앙됐을 수 있어요. 네. 반가웠겠죠. 이걸로 핑계만 나와라 하고 있는데, 네. 요 앞에 가로치고 반가워서 격앙된 반응으로 네. 기사를 좀 고쳐서 짚었으면 좋겠어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요, 박 대통령 쪽이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네. 대면 조사 장소도 청와대 경례를 고집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관례나 법률상으로 보면 대통령의 공개 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제 보도입니다. 그렇죠. 예, 특검법에 피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게다가 네, 언론 브리핑 할 수 있게 네. 아예 못 박아놨죠. 특검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 검사들을 따로 구성해서 어떤 그 외압도 없이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 9일을 알려도 되는 거예요. 특검법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이 나오기만 하면 이게 이제 그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러는데,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언론 플레이 맞죠.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과 이런 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려주라고. 근데 이제 뭔가 비밀이 많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면. 그래서 청와대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어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기자들이 계속 물었거든요. 관련해가지고요. 워낙 큰 뉴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규철 특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다 정리해서 말하겠다. 박 대통령 쪽의 부당성을 포함해서 말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대면 조사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판단될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욕을 해왔는지 그거를 말을 해버리겠다고 이제 이런 건 전문 용어로 열받았다고 하죠. 네, 뉴시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청와대 떼쓰기 전모 밝히겠다. 네. 예. 저는 어떤 도대체 부당한 욕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보는데 그 중에 반드시 이거는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사전 질문지를 달라. 저는 이게 포함됐을 거라고 봐요. 방송 녹화도 아닌데 사전 질문지를. 저는 여기에 과감하게 500원 추가로 겁니다. 예, 2,000원 되셨네요. 2,000원으로 상승합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가장 자신이 편하게 될 수 있는 이제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 그런 회의에서도 다 이거 들고 오잖아요. 네. 들고 와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읽어요. 회의라는 건 뭡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회의가 아니고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카메라 대놓고 써온 걸 오로지 읽기만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죄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토시 하나까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읽었는데 가장 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전 질문지가 있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물론 이제 검사한테 사전 질문지를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시험지 미리 보는 거죠. 조사가 아니죠. 조사가 예. 아닌데, 저는 평생 그래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정에서 등장하는 얘기들도
예외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토시 하나가 기다린다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발언이 없다고 하는데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이런 거를 요구했을 거라고 보고 요구 안 했다면 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면 조사로서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미 서면 조사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지만 예. 직접 만나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삼성 영장, 예, 영장 기각의 기각의 이유였죠. 중요한 이유잖아요. 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뭐 여러 가지 특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요구를 많이 했을 거라 봐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거부하는. 특검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 안 해. 계속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응할 생각이 없으니까 응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야 하니까 부당한 요구를 계속 했겠지만 이 질문지를 미리 달라는 이야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고 계속 밝혀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을 보자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500원을 걸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실제 사전 질문지 요구가 있었다. 질문지를 뭐 사전 질문지라고 명칭을 붙였든 뭐든 어떤 질문을 정해서 달라. 미리. 예. 그런 요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이 질문지에 답을 했는데 대묻지 못한다. 추가 질문을. 그것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왜냐하면 사전 질문지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추가 질문을 하면. 사전 질문을 해놓고 답을 했는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 사전 질문을 정해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묻지도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면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특검이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합의가 돼서 결국 대면 조사를 하면 안 밝히겠지만 합의가 안 돼서 결국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 이런 것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 저는 추가적으로 500원을 과감하게 걸어둡니다. 미리. 네, 2,000원이 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 강경 보수 인사들의 목소리도요 덩달아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 청산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좀 선회해서 박 대통령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치지 말라면서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인재, 김문수 이런 사람들도요.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 집회 비판에 바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 본인들이 이미 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미쳐놨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본인들은 다 미쳐놨으니까 너희들이 미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헌재 주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네. 우리 세력이 죽지 않았다. 네. 우리 말들을 듣는 게 좋을걸? 또는 함부로 탄핵 인용하면 좋지 않을걸? 우리가 살아있어. 이런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사람인 이상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실제 그 루머 2명 그 루머가 만약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만약입니다.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그런 전제하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시그널은 괜찮다 그렇게 해도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있다. 뭐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물론 뭐 내부 결집력도 있죠. 예, 당연히 집회 계속 나오라고 15%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럼 80%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 결집을 시키고 이제 일단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새누리당 이름을 바꿨죠? 자유당이든가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예. 야, 이름이 이게 몇십 년을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네. 되면 40년대로 예. 예. 자유당이라고 불리겠네요 이제. 예, 그렇죠. 예. 예. 바꿔 불러드리죠. 자유당. 자유당의 새누리당.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 전국을 주도하고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자세히 나오겠죠. 네. 지지율 격차도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좀. 네. 흥미진진하다는 표현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주목하게 되네요. 예. 지난 11월, 12월 상황이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등장하는 루머이지 뭐 그게 가능하겠어 그랬는데 점점 걱정을 하는 거죠. 만에 하나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 루머는 루머에서 함재적 추론에 단결이 격상이 되는 거죠. 예. 3월 13일 넘어가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일정은 완전히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오리무중.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정치 일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게, 국정 자체가 12월까지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모든 게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예. 난장판이 되겠죠. 야.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는 그 다음이고 이 조속한 결정 있어야 되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여기는 바른정당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다시 왔다. 예. 지금 한 13% 정도 반대하는 14% 반대하는 13%에서 80%가 이렇게 계속 농락돼야 하는가 이거 계속 지켜보는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다들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오고 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대면 조사 거부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된다. 무슨 10일 날 9일 10일 이런 얘기 하는데 9일로 밝혀졌다고 그 말이 되나요? 9일 날 하루 전이라고 밝혀진 게 대면 조사 거부 이유가 안 되는데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특검은 당연히 연장된다고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여야 합의가. 원래 이제 100일로 하다가 70 플러스 30일로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30일은 무조건 연장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여야 합의였거든요. 70 플러스 30이고 30일은 자동 연장되는 거로 거의. 안 할 것 같고. 거꾸로 이제 검찰 인사를 해서 특검이 그동안 구축한 성과도 와해시킬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여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 정황인데 어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이걸 종합하면 이런 루머를 믿고 싶지 않은데 과연 이런 일이 전혀 없을까? 개연성은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야3당이 모여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처음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결국 2월 내 판결이 불가능해졌으며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묵묵부답인데다 특검 연장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두 헌재 재판관은 탄핵 기각 심증을 붙였고 여권은 최근 세 번째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결국 이경미 재판관 퇴임 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는 그런 루머까지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야 3당 대표들이 어제 긴급 회동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과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정치 세력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는 그 다음이다.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몇 달째 지켜보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 좀 끝을 냅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으로 한 이 루머. 네네. 이 루머는 사실 지지난주 정도부터 있었어요. 네. 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돌더라고요. 네. 지라 씨도 돌았었고요. 그죠? 예. 점점 좀 구체적인 스토리 라인, 그리고,
저도 들었었는데 이게 인물명도 막 등장하죠. 네, 구체적인 재판관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 언론에 계신 분이나 이 찌라시를 받아보신 분이나 여의도에서는 이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이 있으면은 의뢰 등장하긴 해요. 뭐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그 업계. 법적에도 뭐 업계죠. 예, 뭐 전망 정도로 이해할 네.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 업계의 루머일 수 있고 그랬으면 저도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구사한 지연 전술. 저건 지연 전술이야 누구나 봐도 뻔한데 그냥 구사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실효를 거뒀으면 최근엔 아마도 이제 점점 긴장이 고조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자, 관련해서 제가 1,500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특검이 오늘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쪽은요, 대면 조사가 9일로 못 박아 나간 보도를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주체로 특검을 지목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 격앙된 반응은 보통은 이제 화가 났을 때 격앙되잖아요. 저는 이제 반가워서 격앙될 수도 있다고. 핑계가 나왔다 하고 너무 반가워 격앙됐을 수 있어요. 네. 반가웠겠죠. 이걸로 핑계만 나와라 하고 있는데, 네. 요 앞에 가로치고 반가워서 격앙된 반응으로 네. 기사를 좀 고쳐서 짚었으면 좋겠어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요, 박 대통령 쪽이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네. 대면 조사 장소도 청와대 경례를 고집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관례나 법률상으로 보면 대통령의 공개 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제 보도입니다. 그렇죠. 뭐 예, 특검법에 피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게다가 네, 언론 브리핑